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드는 노동법 시간입니다. 알돈노.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이 있죠. 요즘 국정감사 기간인데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한 상위 20개 기업의 건수가 36,800여 건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함께 설명을 해주실 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모셨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라디오지만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앱 통해서 보시거나 유튜브 통해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김효신 노무사와 저와 함께 나오는 이 투샷을 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저희 슬라고시 퀴즈가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시작 시간을 맞추는 거거든요. 오전 몇 시 몇 분에 시작한다. 이게 퀴즈였는데 네. 참고로 2276님 뭐라고 보내주셨냐면요. 저 02로 시작하는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 9시 30분 슬라생 청취한다고 꼭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틀린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시가 틀렸고, 시간이. 네. 9시 30분이 아니고 좀 더 네네, 늦죠, 이거보단. 틀렸죠. 예. 그리고 하나가 혹시 더 뭔지 아세요? 02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1544 뭐 이런 걸로.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02로 전화가 오는 건 맞는데 그래요? 예. 슬라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준말을 사용하면 네.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듣는다고 이 플레임을 꼭 다 말씀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다 말씀을. 네,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줄임말이 유행인 거니까 뭐 다. 네. 하지만 집계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5056님, 저 진짜 찐팬입니다.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 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 그래요. 여기서 틀린 건 뭘까요? 찐팬이겠죠. 찐팬은 맞겠죠. 왜 찐팬 아니라 그래요? 찐팬은 맞으신데 네.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 들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주말은 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시나 물어본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반부터 11시 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그게 되게 어려운 거네요. 이게 뭐 전화가 온다 그래도. 사실 전화 왔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지 저희가 잘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렇게 그물망 펼쳐두는 겁니다.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알돈노 시간도 저희 청취율 올려주는데 또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산재보험이란 말이죠. 네. 이 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면은 신청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재보험이 뭔지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은 다들 알고 싶겠지만 이거는 그 근로자 수에 관계 없어요. 그냥 근로자 한 명 이상 그 사업장에서 이제 우리 직원이 일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요, 국가가 그 지급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그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4대 보험 중에 그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100% 전액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보험은 특이하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거지. 그 우리가 과실 여부를 따지진 않아요. 우리 사보험들은 이제 과실이 몇 대 몇이냐 따라서 이제 보상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실 유무는 관련 없이요. 그냥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적용이 돼서 그냥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있다 그럼 보상해 준다. 그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산재가 무조건 일하거나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되는 건 아니고요. 그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됩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사실 병원에 계속 4일 동안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의학적 소견상 치유 기간이 4일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경미한 부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요즘에 왜 1인 사업장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본인이 스스로 다치면 고용주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 원래는 산재보험이라는 건 이제 근로자만 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처럼 우리는 지금은 그 사장님이자 근로자인 1인 사업장, 그다음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조항들을 맡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예.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 어떠냐면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하시는 그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받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 하다가 이제 산재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보상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끔 이제 산재 신청을 하려고 보면 네. 뭐 사장님들이 야 이거 보험료 올라가라면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오해가 비롯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전에는 그 산재할 때 그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신청서 맨 하단에 서명하는欄이 네. 사업주 서명과 우리 재근로자 서명이 동일하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도장을 두 군데 각자가 찍도록 돼 있으니까 예. 마치 산재 신청할 때 회사한테 얘기해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이제 다들 알고 계셨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 때도 회사에 도장 없이 제출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해서 승인해 주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 오해가 하도 심하니까 그 회사가 날인하는 난을 없애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산재 신청하는 거는요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아하.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일하다가 다치신 우리 직원분이 예.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일하다가 다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판단해서는 이 보험 가입자 의견서 회사에 이제 이런 산재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신네들 이거 인정합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의견서를 적어서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신청을 하게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회사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보험료 올라간다는 것도 네. 사실인가요? 그거는 세모 정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사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요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네. 29명이 신청을 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문제인데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산재가 무조건 한 건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우리 사보험처럼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난 3년 동안 납부한 산재 보험료 대비 그 우리 직원들에게 나간 산재 보상금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 비율이 85% 이하면 네. 동결되거나 인하되고요. 85%를 초과해야지만 증가하는 인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85%? 네.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서 한다고 해도 한두 건 가지고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산재 신청에 대한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지난주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네. 대한석탄공사 여기가 5천여 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매년 상시 근로자 한 60에서 70% 달하는 직원분들이 산재 신청하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공사의 이름도 석탄공사니까 여기는 그 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업할 때 석탄 분진하고 작업 시에 소음에 많이 노출되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다음에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이제 폐질환하고 난청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 쿠팡 기업도 산재 신청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원인이 있나요? 맞아요. 이제 쿠팡이 2위이긴 한데요. 이제 여기는 우리 배달 노동자분들 계시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 배달하거나 뭐 구매한 거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거 배달하실 때 이제 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성의 그 산재 신청이 많으시죠. 사고가 또 많이 나니까요? 네, 맞습니다. 배달 노동자분들의 사고가 많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게 돼서 승인이 되면 무언가 혜택, 그러니까 뭐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맞아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재 이제 일하시다가 다치면 딱 두 가지가 걱정되시잖아요. 처음에는 병원비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두 그쵸. 번째는 나 다쳤을 때 일을 못 하는데 뭐 먹고 살지 이제 이런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라고 해서 그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급여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요양급여를 본인이 직접 받으시는 경우에는 산재 발생해서 본인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냈을 경우, 예, 병원비 냈다고 하면 그 낸 부분은 돌려주고 예. 다음에 병원 갈 때부터는 산재 승인 받은 이후로 병원 가실 때부터는 근로복지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계산하니까 본인하고는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이거 뭐 상한선 같은 건 없나요? 그거는 없어요. 뭐 정해진 이제 뭔가 비급여 항목에서도 그 급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구체적으로 뭐 상한선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이거는 산재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일일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양에 이제 충실해서 이제 몸을 돌보실 수 있게 이제 드린다. 그다음에 뭐 또 크게 다치셔가지고 이제 치료는 다 했으나 장애가 남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장애 남으시면 그 등급에 따라서 장애급여 지급되고 또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경우지만 또 일하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장례비하고 유족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산재보험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가입 사업장들이 이제 정말 소규모 사업장 잘 몰라서 가입 안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가다 보면 블랙카드에 이제 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한 사업장 신고하면 뭐 포상금 같은 것도 내걸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다쳐도 보상받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 사대보험의 가입의 의무 부과는 사업주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사대보험에 가입했는데 그걸 가입 안 한 사업주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이제 그에 대한 제재 조치들은 이제 사업주가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한테는 혜택은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네네. 혜택은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전혀 뭐 다른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걱정하실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또 그 청취자분들 질문 주고 계신데요. 네네. 1236님께서는 산재 신청했을 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냐고. 앞서서 이제 그 보험비 오르는 거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그밖에 혹시 뭐 불이익이 있을 게 있을까요? 정말 뭐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시다가 다친 이제 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막 그렇지 않은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간혹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다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32년 사업장에서 보험료 증감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노동부 이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도 조금 이제 산재가 많이 다수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은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걸 잘 안 지키고 있는지 이제 감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이제 그 아닌 이상은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세요. 아니 현장에 직접 계시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를 더 느끼실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영향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고 산재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업종에 따라서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건설업종에서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업종에서는 이제 관급공사를 할 때는 산재 발생 비율을 조금 보거든요. 뭐 등급 따지거나 이럴 때요.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는 그게 자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산재 처리 대신에 공상 처리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공상 처리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다른가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뭐 조금 다치셨을 경우에는 공상 처리해도 이제 괜찮은데 이제 크게 다치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 장애가 남는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장애급여까지 지급되니까 그런 공상 처리해서에는 그 금액까지 다 산정돼서 풍부한 금액을 받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금전적으로 조금 불이익이 더 있으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산재보험에 대한 얘기들, 산재 신청에 대한 얘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